다음 이제 점심시간 전에 마지막 발표자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유수창 교수님이시고요. 군산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전국 생활과학교실 센터장 협의회장도 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발표 주제는 창의력과 실천력 증진에 멘토링을 한 싱크와이즈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학교 화학과에 근무하는 유수창 교수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미 다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창의력과 실천력 증진에 멘토링을 한 싱크와이즈 이것만 그냥 말씀만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청소년들 교육 쪽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장도 하고 원장협의회 회장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과학교실 센터 지금 군산대학교 센터장도 하면서 협의회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체험과 여행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초중학교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유럽 5개국 탐방도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 강의, 동영상 제작 이것도 지금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싱크와이즈를 사용을 했는지. 이 창의력과 실천력 증진의 멘토링을 한 싱크와이즈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이유는 제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 마인드맵을 싱크와이즈 마인드맵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렇게 창의적인 어떤 사고를 갖다가 발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그걸 실행에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 자신이 조금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과학영재교육원에 이제 학생들한테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특강을 한번 이렇게 자료를 마련을 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이건 2009년도에 제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애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것인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제 나름대로 제가 읽어본 책들 그다음에 또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은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꿈과 희망이 없으면은 이거 미래 사회가 원하지 않는다. 뭐 그러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창의와 인성이 갖춰진 사람,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이제 소주제를 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자,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이제 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제가 이 마인드맵으로 강의를 한 건 아니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PPT를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자 이렇게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 뭐 모차르트, 비틀즈, 반기문, 에디슨 이렇게 쭉 빌 게이츠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 설명하고 기회는 끊임없이 찾아온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람들 이렇게 또 쭉 나열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료를 모은 겁니다. 이렇게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PPT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특강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이것까지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생활과학교실에서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 과학 실험, 초중학교 학생들한테 과학 실험을 이렇게 하는 생활과학교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삼성 꿈장학재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데보다도 좀 이렇게 차별화되는 이런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찾아낸 것이 바로 과학과 글쓰기였습니다. 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과학만 하면은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한테 잘 전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과 글쓰기의 병행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 강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한테도 다 이걸 이제 이 얘기를 해줬는데, 자, 왜 글쓰기인가? 요거 하나만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예, 쭉 정리를 했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왜 글쓰기인가? 글은 곧 경쟁력이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전부 다 이것이 필요하다. 글이. 예. 그리고 MIT가 미국 공대로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글쓰기를 아주 중요시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를 좀 잘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이걸 이제 글쓰기 도입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참여했던 유명한 대학들도 전부 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싱크와이즈 마인드맵이 이렇게 저의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체험과 여행 협동조합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학부모들을 이제 이렇게 그 학생들 이제 체험과 여행 떠날 학생들을 이제 사전 교육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학부모들한테 한 페이지짜리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단 가운데는 우리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체험과 여행 협동조합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요걸 갖다 이렇게 전부 다 나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전부 다 학생들이 실제로 그 유럽 5개국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여기다 전부 다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그 여행을 다녀온 학생의 학부모들이 이제 소감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싱크와이즈 마인드맵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 교육할 때 나눠드리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계획표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여행 전문가를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그 여행 전문가한테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우리 직원한테, 이게 지금 이제 14박 15일짜리거든요. 유럽 5개국 14박 15일짜리인데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두 번 해서 이제 갔는데 바로 이제 다가온 거예요. 가야 할 때가.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하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는 항상 이 싱크와이즈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직원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 14박 15일을 가는데
처음에 자, 날아간 이동. 자, 영국에서 파리로 가야 되고, 그런데 어디 역에서 어디 역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몇 시간이 걸리는지, 그 다음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 다음에 지도까지 이렇게 전부 다 붙이고 해서 쭉 나라별로 이동하는 나라별로 이렇게 쭉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중간중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매보로 이렇게 작성을 다 해놨습니다. 점심, 저녁 어디서 먹고 이런 것들 다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시간별로 자 이렇게 보면은 2015년도에 이제 했던 건데 이렇게 시간별로 전부 다 하나씩 다 정리를 했습니다.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되는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인드맵 하나로 14박 15일짜리 모든 정보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강의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분서과학을 가르치는데 분서과학의 14장 보면은 이 전극전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 소주제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예. 14장 전극전위인데 전극전위,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려면 요 소주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해서 이 연관성을 이렇게 연관을 지어 가지고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 산화하는 반응과 전기를 한번 가볼까 해서 요걸 이제 따로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PPT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PPT는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글자가 작아가지고 이게 많이 한 페이지에다 집어넣으면. 그런데 마인드맵은 이렇게 우리가 단축키만 하나 제대로 배우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더 확대시키려면 플러스만 좀 누르면 돼요. 예, 필요한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은 자꾸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헷갈리잖아요. 이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것은 접고 화학과 전기만 딱 누르면 컨트롤 엔터만 딱 눌러서 이렇게 요놈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요거 다시 컨트롤 엔터 눌러 가지고 원위치 시키고, 예. 전체 더블 클릭하면 전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장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보여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요 마인드맵으로 싱크와이즈 마인드맵으로 만든 것을 갖다가 이제 동영상 강의로 만들어 갖고 유튜브에다가 올렸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제가 이제 올렸었는데, 이때는 제가 맥북을 사용했기 때문에 마인드맵 싱크와이즈를 제대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할 수가 없었고 PDF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터치패드 이용해서 했습니다. 한번 간단히 볼까요?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됐나요? 연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렸다가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이 마인드맵으로 강의를 하고 PPT하고 마인드맵하고 어느 것이 더 좋았냐, 이제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학생들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마인드맵을 이용한 수업 방식에 만족하십니까? 85%가 만족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2009년도 11월 25일 날 이제 제가 했습니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 70%가 도움이 됐다고 그러고, 어떤 면에 도움이 됐는가? 이건 그렇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4번 마인드맵으로 준비한 자료가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자료보다 더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85%가 좋았다고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 단축키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필요할 때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PT는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 페이지에다가 너무나 많은 것을 써놔가지고. 그런데 요 마인드맵은 바로 내가 그 부분만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제가 이제 그 세계 미래 포럼이라는 회사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영상 저기 유튜브에 보면은 세계 미래 포럼 핵심 기술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은 8개 영상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지금 여기 또 와이파이가 안 되나요? 와이파이가 안 되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이 제작 과정 및 앱이 필요하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셨어야 제가 설명할 때 조금 공감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동영상 제작을 할 때 이 영상에는 제가 이제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 스크라이브라는 자, 우선 순서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역할 분담 저 혼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적으로 지휘를 했지만은, 그리고 제가 비디오 스크라이브라는 이 앱을, 이게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해서 제가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필요한 뭐 영상이랄지 뭐 또 애니메이션, GIF 이런 것들 또 이제 찾아가지고 집어넣는데, 거기 이제 역할 분담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제작 방법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필요한 동영상 찾는, 이제 동영상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애니메이션 또 어떤 사이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이트별로 이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그 사이트 가서 그놈을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은, 자, 이렇게 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아까도 뭐 설명을 들으셨지만은 우리가 엄청난 이런 그 정보를 갖다가 말하자면 이 마인드맵이 아니면 어디에다가 보관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마인드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애니메이션, 자, 여기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공감이 갈 수 있는 말하자면 그런 다른 영상들도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해당되는 뭐 애니메이션, GIF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를 만드는데 한 보름 정도가 걸려서 한 3, 4분짜리를 만드는데, 그런데 이것도 제가 마인드맵이 없었으면, 싱크와이즈 마인드맵이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모든 정보를 제가 어디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찾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다. 저는 실제로 많은 경험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마인드맵을 잘 활용할 줄 알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은 가급적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드려도 괜찮겠죠? 제가 2005년도 미국의 UC 버클리에 비지팅 스칼라로 거기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연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연구를 어떻게 내가 해야겠다고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미국 교수님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미국 교수님이 야 이거 너무 좋다. 나도 배우고 싶다. 그런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시고 제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러니까 제가 마인드맵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그겁니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 자녀를 제가 성공시키는데 마인드맵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하면서 학부모들 또 모아놓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인드맵으로 나는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자식을 가르쳤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우리 애를 미국에 있는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1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 좋은 학교를 가려면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정보들을 갖다가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디다 그냥 간단히 적어놓으면 나중에 어디로 사라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마인드맵으로 딱 해가지고 해놓고 그걸로 이제 이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과가 아주 좋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 딸이 미국 구글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예. 그래서 마인드맵을 좀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 교수님들한테도 여러 번 교육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배우기 힘들다고 야 좋다 그런 생각만 하지 배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좀 아무튼 대학 교수가 됐든 뭐 교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배울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마련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